자, 봅시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물질 네 가지를 주고 얘들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이론적으로 저 비열을 계산해 보라 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우선 첫 번째 힐륨. 자,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모나토믹이죠. 자, 모나토믹이면 오직 뭐밖에 없어요? 바로 only 트랜슬레이셔널, 바로 병진 운동밖에 없죠. 그럼 병진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C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분의 3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CP는 CB 더하기 R 해주면 되니까 2분의 5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훌쩍 갈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여기에서 요 R 이게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기체 상수죠. 자, 기체 상수 값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시험 볼 때 문제 이렇게 상수들은 주겠지만 값이 어떻게 된다? 8.314 줄 켈빈 몰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8.314를 놓고 2분의 5 곱해 주시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8.314 곱하기 2분의 5 해주시면 그 값이 대략 뭐로 나오냐면 뭐더라? 20.79 정도가 나와요. 당연히 단위는 뭐겠어요? 여기에 있는 요 기체상수 단위랑 똑같겠죠. 줄 켈빈 몰. 그래서 힐륨의 경우 CP는 20.79. 자, 두 번째 2. 자, H2. 얘는 바로 뭐겠어요? 다이아토믹이 되겠죠. 이원자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는 CB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차근차근 구해볼까요? 자, H2니까 어쨌건 병진 몇 가지 방식이에요? 병진 세 가지. 그리고 회전 몇 가지 방식이에요? 회전 두 가지죠. 왜냐하면 선형이거나 이원자 분자면 회전이 두 가지 방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때 진동은 몇 가지 방식이었어요? 자, 바로 입자가 총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녀석이니까 총 운동 방식은 3 곱하기 2, 6가지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병진 세 가지, 회전 두 가지니까 계산해주면 얘는 진동 방식이 뭐밖에 없겠어요? 한 가지 뿐이겠죠. 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건 H2니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 안 해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원자 두 개로 진동한다. 이거밖에 더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CB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얘를 기체상수를 나눠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자, 병진 세 가지 방식, 회전 두 가지 방식에 진동 한 가지 방식이죠. 근데 진동에는 뭘 곱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2분의 7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H2 같은 경우는 CB가 뭐가 된다? 2분의 7R이 된다. 그럼 요것으로부터 CP는 CB에다가 R을 더하면 되니까 2분의 9R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8.31 넣고 2분의 9 곱하시면 대략 값이 37.41 이 정도가 나오겠네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세 번째 저기에 있는 H2O. 자, 이제 익숙해질만 하기 때문에 바로 진동 방식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진동 자유도. 자, H2O니까 입자가 총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 원자가 3개 있으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은 9가지 방식이 있겠죠? 여기에 병진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병진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H2O의 병진은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병진은 언제나 3가지예요. 뭐 원자가 몇 개 모이건 X축, Y축, G축으로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회전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3가지죠? 선형 아니면 그냥 3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병진 3가지, 회전 3가지. 저는 병진, 회전 1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진동이 3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마찬가지로 C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병진 3가지에 진동 3가지는 그대로인데, 아니, 회전 3가지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있는 이 진동이 3가지예요. 근데 진동에다 뭘 곱해줘야 돼요? 2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요거다. 그럼 얘 계산해주면 뭐가 나온다? 2분의 1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CP는 CB에다가 R을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4가 나오겠네요. 여기다가 8.31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 대략값이 58.1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난데없이. 안 이상해? 여기는 이게 좀 안 이상해? 뭐 어떻게 이상하죠? 단원자 어. 인데 어. 헬륨도 있는데 어. 알루미늄이 한 번 더 아, 이것도 단원자, 이거 단원자다. 좋습니다. 좋아. 저 승현아? 이게 좀 안 이상해? 어떻게 이상해? 크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방금 승현이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얘는요 기본적인 상태가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아니고요 수증기라고 얘를 생각하자 이런 뜻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얼루미늄은 기본적인 상태가 짜자자잔 고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Using the equipartition theorem. 자, 문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봅시다. Using the equipartition theorem, calculate the heat capacity values of the four gases presented in the table. 찾았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ur gases라고 되어 있죠. 틀렸어요. 알겠죠? Three gases and one solid예요. 알겠죠? 어떻게 문제가 틀릴 수 있느냐? 많이 틀립니다. 네. 이 학교에서 내시는 이 문제에 이런 조금만 뭐 오타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리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포게시스가 아닙니다. 3개만 기체고요. 저 얼루미늄은 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루미늄은 고체인데 요렇게 지울게요. 지울게요. 네 번째, 얘는 고체 결정이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체 결정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이 없겠습니까? 병진과 회전 운동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고체 안에 갇혀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이게 병진이라는 게 뭐예요? 병진이라는 게 이업 이게 병진 아니에요. 근데 고체 결정 안에서 이 원자가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알겠죠? 그리고 회전이라는 것도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회전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게 회전인데, 지금 어쨌거나 얼루미늄이라고 하는 건 원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결정 내 진동만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던소 물질. 자, 지금 여기에 호돈소 결정이라는 말 지금 보이시죠? 자, 결정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 거고요. 고체 내부에 그 뭐 입자나 유니셀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결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한 가지 원소뿐이야. 지금 얼루미늄 한 가지 원소란 얘기야겠죠? 그것을 물리학자들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 모델링. 바로 이겁니다. 얼루미늄이라는 원자가 이렇게 결정 내에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여기서 힘들어. 뭐 그리는 건지 알겠죠? 힘들어. 힘들어. 다 그렇다. 힘들어. 자, 뭐 그린 거겠어요? 지금 뭘 그린 거겠어요? 곱슬머리 설마? 우주야, 이게 뭐예요? 이 뭐 그린 거겠어요? 돼지꼬리? 설마? 뭐겠어요, 이거? 저항이요? 저항. 바로 화학 결합을 화학 결합을 물리학자들은 바로 용수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고체 결정 내에 얼루미늄이 다른 얼루미늄이랑 화학 결합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화학 결합으로 엉겨 있으니까 고체로 있겠지. 물론 그 화학 결합이 지금은 무슨 결합인 거예요? 지금의 얘는 금속 결합인 거고요. 왜냐하면 얼루미늄이 금속이잖아요. 그럼 금속 사이에 금속 결합으로 저렇게
얼루미늄들이 저렇게 그 연결이 돼 있을 건데 그걸 물리학자들이 용수철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용수철로 이런 입자들이 3차원적으로 쫙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이때 이 입자들이 용수철로 연결돼 있으니까 멀리 도망가는 병진도 안 되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회전도 안 되고 그럼 뭐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진동. 그럼 이 안에서 어쩌자는 거예요? 용수철이 사방팔방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진동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원자들이 다 이렇게 이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을 지금 모델로 표현한 거라는 얘기지. 뭔지 알겠죠? 중이도 알겠죠? 저기 정이다 정연이? 승연이. 승연이 알겠죠? 승연이. 승연이 알고. 그다음에 저기 역형이도 알겠죠? 역형이 그래. 여경이가 저번 여름 방학 때 유일하게 수업이 맞았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여경이 와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네. 여러분 수강 신청은 해놓고 아무도 안 오면요, 솔직히 되게 슬퍼요. 진짜로 수강은 신청을 이만큼 했는데 실제 강의실에 아무도 없고 막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럼 내가 혼자 이거 보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진짜로. 근데 그때 여경이 와가지고 막 물으면 대답도 해주고 막 여경이 빵긋빵긋 웃어주고 얼마나 고마워. 여기 고마워요.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 근데 저번 여름밤 주영이 한 번도 안 왔죠? 한두 번, 그래. 한두 번 왔던 것 같다. 그래. 동석이 잘 있어요? 동석이 잘 있나? 뭐 하여튼 자 보자. 동석이가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결합을 용수철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뭐 이때는 x, y 지축으로의 세 가지 진동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x축으로의 진동, y축으로의 진동, z축으로의 진동. 이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지만 이 위에 아래로 다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있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x축 진동, y축 진동, z축 진동, 이렇게 세 가지 진동이 독립적으로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고체 결정을 CV를 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2분의 자 병진이 있어요 없어요? 병진 없죠? 회전 있어요 없어요? 회전 없죠? 그 다음 진동 있어요 없어요? 진동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진동에 대한 뭘 곱해주고요? 항상 진동에는 뭘 곱해줘요? 곱하기 2.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를 2분의 6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런데 고체는 정적, 정압의 차이가 크나요, 작나요? 거의 없죠. 자, 무슨 말이냐면 기체는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가 변한다. 뭐가 확 변하죠. 기체는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변한다, 확 변하죠. 기체는 부피도 많이 변하고 압력에 대해서 막 변하잖아요. 근데 얘는 고체잖아? 그럼 고체는 부피가 일정하다 하나, 압력이 일정하다고 하나, 뭐 잘 변해, 잘 안 변해? 뭐 잘 안 변하지. 그래서 고체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CP나 CB나 고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2분의 6R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2분의 R 여기에다가 R에다가 뭐 아까 뭐 8.31 이렇게 넣으라고 했잖아요. 넣고 쭈루루 계산하시면 값이 얘가 뭐가 나오냐? 24.94.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는 게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
자, 중간 지울게요. 자, 요 지워도 되겠어요? 요 지워도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실제 실험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CP인데 아까 이건 이제 계산치고요. 계산으로 예측한 거고요. 지금 이 CP는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자, 저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힐륨, H2 가스, 수소 가스, 수증기 가스, 그리고 얼루미늄 솔리드에 대해서 실제 실험 데이터가 20.79, 28.81, 33.54, 24.35 라는 실제 실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럼 저 실제 실험 데이터하고 1번의 계산을 보면 어떤 건 되게 비슷하고 어떤 건 차이가 좀 나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당연히 옥스토비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죠? 그 다 나온 내용을 차근차근 뭐 정리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1, 힐륨. 자, 힐륨은 그 값을 보세요. 뭐가 큰 차이가 있어요? 뭐 거의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을 하느냐? 자, 바로 오직 병진 운동밖에 없는 거죠. 계산과 실제가 매우 잘 일치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만 하는 경우는 저렇게 계산하고 실제가 거의 잘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추가로 이제 한 마디만 더 쓰면 모든 온도 영역에서 병진 운동은 항상 나타나는구나. 요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2. 자, 두 번째는 바로 슈쇼인데, 자, 저 슈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쇼에 저기 CP 값이 자 37.41로 나온 건 CP에 대한 계산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CP는 항상 R 한 다음에 CV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럼 이 CV를 계산할 때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R 한 다음에 3 더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 2R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요? 자, 수소기체니까 여기 3은 뭐예요? 3은 뭐였어요? 병진운동, 자유도. 2는 뭐였어요? 회전. 1은 뭐예요? 진동 자유도에 곱하기 2. 알겠죠? H2였으니까 아까 했던 계산 그대로예요. 근데 이놈에 대해서 28.81이잖아요. 이게 지금 실제란 말이에요. 차이가 있네. 얘는 R, CB 실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어떤 값이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바로 이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자리를 0으로 놓고 계산을 해보면 28.81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여기 밑에 쓸게요. 병진 회전 진동 방식은 이게 놀라웠게도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화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양자화는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뭐 오비탈 할 때 하는 거잖아요. 원자 오비탈이건 분자 오비탈이건. 그때 나왔던 게 양자화인데, 양자화라는 게 뭐냐면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 현상, 그걸 양자화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그 오비탈에서도 주양자수, 가군동그랑 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것들이 허용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오비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자화라고 하는 건데 병진 회전 증동도 사실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병진은 모든 온도 조건에서, 그리고 회전은 약간 고온에서, 그리고 진동은 매우 고온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같은 그런 양자수로 양자화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어디서? 오비탈에서. 그런데 이런 분자 운동에서는 누구로 그 양자화가 된다? 그 온도가 양자화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진 운동은 모든 온도 조건에서 나타나는데 회전이나 진동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 뭐냐면은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 양자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그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아인슈타인의 그 광전자 효과라거나 아니면은 뭐 보어의 선 스펙트럼 모델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랭크 헐츠 실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양자화와 관련된 중요한 실험 결과지만 사실 그리고 흑체 복사 이론, 플랑크의 흑체 복사 이론, 이것도 양자화에 대한 중요한 실험 결과죠. 그런데 그런 실험 데이터에 앞서서 이미 물리학자들은 그 플랑크의 흑체 복사 이전에 사실은 물리학자들은 이거 양자화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사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양자화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자, 생각해봐요. 뭐 진동운동, 회전운동, 병진운동 이런 것들은 매우 양자역학적인 거예요? 매우 고전역학적인 거예요?
매우 고전역학적이잖아요. 그리고 기체 분자의 움직임이다, 뭐 내부 에너지다, 비열이다, 이건 매우 고전역학적이잖아요. 그 고전역학적인 것을 분석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참 어려운 좀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가 있다고 쳐봐요. 자 얘가 잘 봐. 병진을 하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진짜 고급스러운 얘기니까 잘 들어봐요. 얘가 병진을 하건 슉슉슉 회전을 하건 진동을 하건 다 무엇으로부터 유도되는 거예요. 기체가 병진을 하건 회전을 하건 진동을 하건 이게 있어야 이게 되거든요. 이게 뭐겠냐고요? 어? 온도? 그렇지. 근데 그 온도 이전에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고. 어떤 기체가 슉 이렇게 되거나 슉 되거나 슉 되거나 뭐가 돼야 이 모든 게 돼요. 바로 분자 간 충돌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서 딱 때리니까 움직이는 거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 옆을 탁 치고 가니까 뱅글뱅글 도는 거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누가서 탁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움직임의 근원은 무엇으로부터? 충돌로부터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자 만약 예를 들어서 회전을 예로 들어봅시다. 회전. 자 입자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충돌을 통해서 병진하고 싶다. 그럼 어디를 충돌해야 되냐면요. 정확하게 이 녀석의 무게중심을 가격해야 병진하겠죠. 근데 또 다른 충돌이 무게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는데 무게중심에서 벗어나면 얘를 때렸을 때 회전이 가능하겠죠. 충돌이 되는데 충돌이 무게중심을 가격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병진이 될 수도 있고 회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시적으로 큰 애는요 무게중심을 가격하는 것과 무게중심에서 벗어나서 가격하는 게 충분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체 분자는요 특히나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크기가 커요 크기가 작아요? 얘네들은 크기가 매우 작죠. 매우 작기 때문에 특히나 수소 분자는 기체 중에 제일 작단 말이에요. 매우 작기 때문에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무게중심을 맞춘다, 무게중심에서 비껴 맞춘다가 이게 구분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극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게중심을 가격하는 거나 무게중심을 비껴 맞추는 거나 이게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입자들은 거의 대부분 병진 운동으로만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기체 분자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비껴 맞춰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비껴 맞출수록 운동 에너지 전달이 많아요? 운동 에너지 전달이 적어요? 비껴 맞출수록 운동 에너지 전달이 적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 그래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억지로 비껴 맞추려면 비껴 맞춰서 충분히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서 회전시키려면 얘 충돌하는 녀석이 천천히 와서 비껴 맞아야 되겠어요? 억수로 빠른 속도로 와서 비껴 맞춰야 겨우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회전시키고 싶다면 다른 분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해야 살짝 비껴 맞았을 때 그게 회전 운동으로 전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방금 얘기했죠? 또 다른 분자가 천천히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엄청나게 고에너지로 접근해야 비껴 맞았을 때 겨우 회전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고 했죠? 엄청나게 고에너지 고온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들은 아무 때나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온 조건에서 저런 식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진동은 더 고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물론 이 온도는
기체마다 같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르겠어요? 기체마다 다 다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고온이다 저온이다란 말은 절대적 표현이에요? 상대적 표현이에요? 고온이다 저온이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가 어떤 기체한테는 고온일 수도 있는데 어떤 온도가 어떤 기체에서는 저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온도보다 더 높다 낮다는 기체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 어떤 기체 분자는 회전까지 가능한데 그 온도에서 다른 기체는 회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37.41과 28.81을 비교하면 여기선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온도. 지금 온도가 문제에서는 298켈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을걸요? 맞나? 맞나? 298켈빈으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지금의 온도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수소기체는 그럼 결국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진동이 어렵나 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는 나타나는데? 병진하고 회전은 나타나는데 진동은 많이 어려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분석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를 통해서.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58분이요? 이렇게 이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요 실험 데이터 분석 이게요. 요 3번도 4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여기 광주에서는 매년 나오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내용이 옥스토비 책 12장에 그대로 나와요. 12장에 그대로 나오니까 관련해서 예습해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던 강의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거를 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리고 그 교재는요, 내가 파일로 올려드린 거 있죠? 그게 5가지가 있을 건데 그게 이제 교재예요. 근데 그 교재를 보시면은 대부분 다 수업 시간에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숙제가 엄청 많을 거예요. 알겠어요? 숙제는 뭐 안 가져 다니셔도 되고요. 숙제 문제를 계속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교재가 지금 드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 오피셜 기출 자료 요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가져다닐 자료는 요거예요. 알겠죠? 요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필요한 교재가 유기화학 교재거든요. 근데 유기화학은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유기화학이 시작될 타이밍에 내가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고 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내가 인터넷 이렇게 책으로 제본한 거는 내가 일부만 발송했을걸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이거 정도만 제가 보내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제본을 여러분 지금 받은 교재 있잖아요. 그거 내가 다 제본한 거예요. 집에 내가 제본기가 있는데 이거 제본한다고 내가 몸살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제본을 못해가지고 내가 그 제본이 다 되면 순차적으로 나머지 걸 다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우선은 당장 필요한 건 이것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저 38기. 자기 38기죠? 그렇지. 여기 37기 선배님들인데? 인사 안 해요? 인사해야지. 선배님 보면. 나 고등학교 때 할 때 선배님 보면 맨날 인사했는데. 하여튼 그렇다. 조심히 가요, 여러분들. 여러분 후배들이 인사 잘 안 해요? 네? 후배들이 인사 잘 안 해요? 아는 사람. 안 해요? 아는 사람. 아는 애들끼리만 해요? 네. 그렇구나. 그래. 조심히 가요.